네, 최근에 미국 채권 금리 상승세가 불러온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많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이겨내고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금리 얘기를 정말 2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듣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이 금리 상승 얘기,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크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이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금리가 얼마나 올랐냐. 작년 연말에 미국채 10년물이 1%였습니다. 근데 2월달, 3월달 들어서 최근에 1.6%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레벨만 보면 거의 60%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인데, 그럼 왜 올랐냐라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게 한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상품 가격입니다. 상품 가격이 기저효과,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러기도 했고, 올해 우리나라도 굉장히 추웠지만 미국은 더더욱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에 따른 그 난방 수요, 뭐 이런 것들로 상품 가격, 주로 보면 에너지, 그 금속 관련, 경기 관련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그렇게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자 나스닥 시장도 뭐 미국채 금리가 1.3%를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 한때 연초 수익률을 다 반납할 만큼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꼭 이렇게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시장에 반드시 뭐 하락과 조정의 요소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지금의 조정과 하락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의 키워드는 경기 반등이었고, 올해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보고 국면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의 영향이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른다면 분명히 이거는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할인율로 금리는 작용하고 오르면 주식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추세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인플레가 기저효과, 작년에 말씀드렸던 뭐 국제유가 마이너스를 가는 등 높은 기저효과가 있었고, 또한 일시적인 그 이상 기온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시적인 요인이고 이 이후에는 완화될 거다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때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경기가 망가지면서 국제 상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할 때 기저효과로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CPI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상승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나면 CPI는 하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 투자자들의 불만은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 너무 장기금리 급등에 방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연준도 전략이 있는 거죠. 연준이 방관하는 이유는 이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이상기후에 따른 그 상품 가격 급등 영향이 사라지고 나면 금리가 안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 이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나서도 금리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면 연준이 전망하는 경제 전망에 나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기저효과로 소멸되든 아니면 그 이후라도 연준이 행동을 하든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도 상품 가격의 안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또 그런 연준을 믿고 좀 기다리면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 추세로 계속 가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 핵심이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가 올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했는데,
수준입니다. 문제가 수준인데 수준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고 금리 상승이 되고 그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인플레이션도 단순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방 연준이죠.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민감 그래서 컨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행 관련되는 게 있겠고 하고 코로나 둔감 그래서 언택이라고 하는 아마 반도체 관련 이제 물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나눠봤을 때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인플레가 올라가는 이유가 컨택 관련, 그 코로나 민감 인플레이션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다시 이 부분을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봤는데 네. 수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수요와 공급으로 나눴을 때 수요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에 나오다시피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선에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낮은 기대 인플레가 올라왔다가 그 상승 탄력도 최근에 또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해외 여행, 뭐 관련된 가격 바닥은 쳤겠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냐? 아직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이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코로나 이후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 연준도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거가 그런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당장의 행동에 안 나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또 앞으로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이 이미 다 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집단 면역 수준 70%라고 하는데 접종률이 그걸 넘어가는 수준이 중요한데 1차 접종입니다.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그러니까 완료되기까지 시차가 있는데 1차 접종으로 보면 가장 접종률이 높은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인구가 적으니까 한 85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접종을 가장 빨리 시작한 영국입니다. 30%를 넘고 있고요. 미국도 한 20% 중반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2차 접종까지는 대략 한 달에서 두 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차 접종 기준으로 미국은 아직까지도 한 10% 언저리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미국이 접종률이 70%를 넘냐? 그래서 미국 CDC가 전망하는 거는 대략 한 올 7, 8월 정도쯤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실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의 99%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확진자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2차 접종까지 보면 한 60%인데요. 보시면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뭐 1월 달에 한 일간으로 한 평균 3,000명이 나왔는데 최근 1,0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네. 2차 접종까지 끝났지만 아직도 1,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도 실제 집단 면역까지 발생하기까지는 항체 형성치기 뭐 이런 이유로 한두 달 정도의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종률이 전망은 우리가 한 7, 8월 정도 미국이 도달할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집단 면역 효과가 나는 거는 11월 정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1월 정도에 70%가 접종을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서 네. 실제 그 코로나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는 빨라야 올 연말 혹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국내 증시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네네.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전일도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게 하나둘씩 확인이 되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또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서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민은행이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로 빠졌는데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 정말 긴축으로 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아직까지 긴축은 섣부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은 굉장히 땅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14억이 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CDC가 한 7, 8월쯤에 70%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중국은 1차 접종자 수가 한 3% 정도 정도고 그 2차 접종까지 마친 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집단 면역 접종률까지 가기까지 언제 될 거냐 이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언론에는 확진자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언제든 코로나가 다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긴축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민은행들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매일 유동성을 걷어들이기도 공급하기도 하는 거는 미세 조정 차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하니까 시장 빠진다 그냥 이렇게 저희는 단순하게 결과론적으로 봤는데 왜 우리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응 전략이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말부터 시장을 도대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에 대한 팁을 좀 주고 가시죠. 일단 전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채금리 변동성 이게 2월에 굉장히 심했는데 3월 들어가면서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략은 그런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사실 성장주보다 가치주,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가 유리한 게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주 중심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과거 금융위기 때는 차화정이 주도주였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에 주도주는 차하전,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가 주도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금융주들이 반등하면서 마치 성장주들이 굉장히 아웃퍼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연초 대비 차하전 지수하고 그 가치주 지수를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 차하전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 우려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 그리고 차하전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럴 땐 매수 전략으로 보면서 기저효과 이후에 주식시장이 다시 추세적 반등 국면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 속에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이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또 팀장님의 좋은 의견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